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양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106에서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연은이 영영은 종수제와,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걸 보고 제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도 고금탕. 왜냐? 영, 이게 읊을 영자거든요. 노래를 읊었다. 누구한테? 연은이한테. 이 연은이가 누굴까요? 숨어있는, 이름은 이제 연은인데 숨어있는 연여? 옥년이죠. 숨어있는 옥년이에게, 숨어있는 옥년이가 뭐였다? 종수, 나무의 종류를, 종자를 심었다는 얘기죠. 나무에 종자를 심었다. 식물을 기르고 있단 말이죠, 연은이가. 그리고 재화도 말이에요. 이 재화도 꽃을 피웠다. 이게 심을제 자거든요. 심어서 꽃을 피웠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그 종자를 피워가지고, 누가? 연은이가. 옥년이 옥년년자요, 이게요. 옥년년자에 스물은자니까 숨어있는 옥년이가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서 기르고 있다, 이런 얘기죠. 험한 장원 연만지요 막교 형극 해중수라 연은 시류 인노해요 유엔 제처 호풍치니. 여기까지네. 7원 절구죠. 좋습니다. 화만, 꽃이 만발했어. 어디에 만발했어? 장원에 만발했어. 이게 담장원, 담장장자예요. 무슨 말이겠죠? 장원. 원래는 원장이라고도 하죠. 원장. 아니야? 106이? 제목은 맞는데 안에 문장이 다른 거. 제가 다르네. 거기도 달라요? 그 책이라 다르구나. 원래는 이건데. 책하고 화면은 같은데. 가만 있어봐. 제가 저거는 했잖아요, 앞에. 106 안 했어? 안 했어. 조시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지? 이게 뭔 일이에요? 예, 근데 청유문씨 벽산지요. 아까 저기 했잖아, 저거. 오늘 했지? 맑은 물에 안 했어? 가지로 심었더니 저거 앞에 했던 것 같은데? 저거 분명히 했어요. 선생님 저거 안 했어요? 먼지 하나 날아올까 두렵다는 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던 것 같아요? 했던 거 같기도 하고. 했다니까. 저게 우리가 녹음이 어떻게 향기가 빨강색이 나느냐. 예, 그렇게 하고 지구나 그대 이놈들아. 저거는 이제 일본 놈들라고 했잖아요. 이게 네가 그대의 담장이냐? 내가 시끄러운 먼지가 성진이 맞지? 했어 저거. 성진 비늘진자. 저기 비린내 진짜로 비린내 성. 피비린내가 여기까지 불어올까봐 두렵다라고 했어 분명히. 네, 아주 그냥 똑바로 했어. 그러니까 저건 잘못됐고. 진짜로. 77에 들어있어요? 했다니까 저건.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1점 먼지라도 날아올까 두렵다 해서 1점 했죠. 77에. 네, 그거예요. 저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쓴 거고, 그래서 이게 뻥하고 앉아 있구나. 그러면 107 해볼까? 107에는 있나? 없을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106은 왜 106이 없지? 그러면은 말만 들어야지 뭘. 어쨌든 106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옥년이한테 왜 이게 없지? 신기하다. 저걸 잘못 썼겠지만.
옥년이한테 이제 꽃과 가지를 나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랬냐면은, 그럼 내가 써줄게, 칠판에. 그죠? 칠판에 써주는 게 낫지. 근데 이거 다 한문으로 쓰기는 어려운데. 에이씨. 지나가자. 107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엄청 걸렸으니, 그죠? 다 쓰고 다 하려면은. 네, 다음에 프린트로 해서 하나 갖다 줄게. 프린트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신기한 게, 그럼 한 번만 더. 여기에서, 헤일님, 거기, 맨 밑에 있는 거 있잖아, PPT. 거기에 혹시 있나 봐봐요. 106이.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든 거고요. 그전 게 있어요.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거는 이제 저기가 예뻐갖고, 색깔들이 예뻤고, 저번 거는 그냥 흑백으로만 있어서, 새로 만들었거든요, 쌤이. 106. 이 PPT에 제일 있죠. 여기, 아래 거예요, PPT. 이거 말고. 이거요? 맨 아래에 있는 PPT가 이거예요? 아예 다른 PPT로요. 예, 다른 PPT로. 걔. 야, 위에. 아니, 그거 말고. 걔. 얘는 옛날 거. 옛날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바꿔놨나? 어이가. 여기가 없네요. 106이. 여기는 아예 106이 없어? 네. 105, 104 없어. 그쵸? 그 참 신기하네. 106은 스님? 106은 하라는 팔자가 아니야. 오냐? 가자. 가. 저 위에 걸로. 예. 갑시다. 107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붕. 일붕은 붕새 한 마리죠. 붕새 한 마리. 경어선사는 자기를 항상 붕새라고 했다 그랬죠. 그죠? 붕새는 봉새라고도 해요. 원래는 대붕. 그 중에 대붕은 하루에 9만리장천을 날아간다는 상상의 새. 타산연전사라 총총야마비네. 분리비야마니 천의 일분기네. 굉장히 짧은 시인데 경어선사 자신을 바로 드러낸 시예요. 타산. 타산은 너는 왜 자꾸 이해 타산을 따지냐 해야 하네요. 그럴 때 뭐뭐 할 계획이다야. 계획해서 딱딱딱딱 뭐뭐를 하려고 계획을 딱 세우는 거를 타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헤아려 본다. 헤아려 보니까 언제를 헤아려 보니까 연전사를 지나간 몇몇 해 지난 일들의 몇몇을 내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헤아려 보니 총총야마비라. 총총은 우리가 걸음이 총총걸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총총 괴로워하고 바삐바삐 걷는 모양. 어지럽게 막 걷는 거를 총총이라고 그래요. 총총야마. 야마가 뭐예요? 야마. 우리가 야마 돈다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야마는 들의 말이잖아요. 말 맞자. 얘는 아지랭이를 야마라고 그래요. 뭐를? 아지랭이를 야마라고 합니다. 아지랭이 알죠? 멋진 말이죠. 아지랭이가 야마라 이 말이에요. 달아나니까. 들에서 이렇게 달아나서 아지랭이를 야마라고 하고요. 비는 날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아지랭이가 총총히 날아가 버렸구나. 왜 아지랭이를 날아버렸죠? 지난 일을 헤아려 보니까 아지랭이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아지랭이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거 뭐죠? 그냥 거품처럼 석 사라졌다 이 말이요. 눈앞에 보이는 듯이 있다가 훅 사라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아지랭이가 왜 봄에만 이렇게 싹 나타났다가 그냥 딱 날씨 밝아지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확 없어지잖아요. 아지랭이처럼 날아가 버렸어. 뭐가? 지난 날들을 아마 헤아려 보니까 이거를 경선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분리야마비라. 분리비야마라. 그러나 나는 이 소리야. 그러나 나는 이별하지 않았어. 여기에 지금 중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분리비야마.
분리피 야마. 나는 이별하지 않았어. 누구랑? 날아가는 야마를 이별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지랭이가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까 공무원이 날아갔는데 나는 그 아지랭이를 안 여였어. 나는 여의지 않았어.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여였다 그랬어요? 안 여으니까 어떻게 돼? 안 여으니까 와야지 뭐. 천에 하늘 밖으로 일붕이 돌아가네. 일붕이 누구일까요? 경허선사가 또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 본래의 자리로. 본래의 고향으로.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거를 잘 쓰고 귀치자기라고도 하잖아요. 귀치자기. 또 심기를 엿보다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건 전부 다 귀야. 호소 병독 진압. 호소의 병들은 늙은이가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신을 지난 날을 아지랭이처럼 날아갔지만 나는 그걸 잊지 않아. 내가 그 아지랭이를 여의지 않으니까 나는 다시 하늘 밖으로 내가 뭐가 돼서 돌아간다? 풍새가 돼서 내가 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절대로 아지랭이를 여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만 피하기 위해서 하늘 밖으로 풍새가 돼서 내가 돌아가고 있다. 돌아간다는 얘기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요. 여의인 게 아니고 돌아갔다 라고 해서 그 경허스님의 정체성을 삼수갑산으로 내가 가지만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시고 떠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는 경허 자신의 그 저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이제 정체성과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을 다 내세우고 있는 그런 시인데 여기에 이제 날아간다, 날아가지 않는다. 분리, 이별하지 않았다. 아지랭이를 여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허 자신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붕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108수 또 음이죠. 세간만법 수염량이여 임시원해 임시방이라 포천잡지 재정륜이 개개영공 신물통이네. 아따 세간만법 세상살이 모든 법들이 다 뭐다? 수염량. 이거는 어찌 숫자야? 어찌 세상사 만사가 어찌 그렇게 염은 뭐요? 우리가 그 아주 뜨거워서 펄펄 디어 죽이게 더운 여름을 염천이라고 그러죠. 염천 이거 아주 타들어갈 듯한 그런 뜨거운 염자고요. 그다음에 량자는 서늘할 양자니까 세상사 만가지 일들이 어찌 그리 뜨거웠다 서늘했다 하는가. 그렇죠? 우리 세상사 일이 그 모양이에요. 언제는 좋다고 언제는 싫다고 언제는 뭐하고 이게 다 그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임시원의 임시방이라 이 말님 어떨 때는 이런 얘기야. 때는 어떨 때는 뭐래요? 둥글대. 어떤 때는 둥글다고 하더니 해는 뭐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어조사예요. 어떨 때는 둥글다고 하더니 또 임시. 어떨 때는 또 모방. 이 모방이죠. 모가 났다고 한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사의 모든 그 행태들을 경허선사가 어찌 또 뜨겁다더니 어찌 또 서늘하다고 하더니 또 어떨 때는 또 뭐란다고 하더니 어떨 때는 또 둥글다고 하잖아. 아주 변덕이 팥죽 끓듯 하더라. 이렇게 세상사의 모든 게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해요. 변하죠. 뭐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이러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주개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잠깐 무너졌다가 결국은 돌아가 콩으로 돌아가는데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그냥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러한 행태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 4연에는 또 이제 가르침을 전달해야죠. 그죠? 보천. 이 뭐야 보천이? 보천. 하늘 아래 쫙 펴져 있는 그런
천지를 보천이라 그래. 보천. 넓은 천지. 천지에 잡지. 이 잡자는 무슨 잡자요? 둘레 잡자요. 둘레 이렇게 천지 둘레 땅에 천지 둘레 땅에 온 누리에 사방에 도처가 제일 좋구만. 우리말로 도처, 그지? 도처에 뭐가 있어요? 도처에 넘치도록 있는 재정류요. 이 재정류가 뭘까? 모두 제자거든요. 모든 정류들이요. 정류가 뭐예요? 정류. 우리가 살아있는 것들은 다 유정이라 그러고 죽은 건 무정이라고 하잖아요. 유정들도 무정들도 모두 성불하여치다 하잖아요. 그게 유정이에요. 유정류들. 살아있는 모든 유정류들을 쉽게 말하면 중생이에요. 중생. 살아있는 목숨 가진 모든 유정류들이요. 그 유정류들이 어디에 가득 차 있어? 하늘에 그냥 둘레 모든 온 천지에 가득한 중생들에게 말하노니는 빼먹었지요. 개개 모두 낱낱 또 나왔네. 이 경선사 좋아하는 이 개자, 이개, 이저, 이시 이렇게 죠. 지저시. 이 낱낱들이 어떻게 해요? 뭐 한대서? 공하고 신령하여. 공하고 신령해. 텅 빈 공인 것 같지만 공은 무가 아니죠. 신령스러운 공이죠. 신령스러운 공이 낱낱이 다 살아있어. 그래서 뭐 한다? 개개영공하고 끊어야죠. 낱낱이 공하고 신령하여 뭐 한다? 이 신자가 무슨 신자죠? 삼갈신자죠. 삼갈신자. 삼갈신자. 이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유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독. 이 신자가 저 삼갈 신자거든요. 참진자 옆에다가 마음심자를 썼잖아요. 삼가 신 물통. 아주 이 천지 가득한 온누리의 모든 중생들에게 모두 개개이가 공하고 신령하여 삼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도다. 이게 있잖아. 물 있잖아요. 물 안 하다. 말라. 물통.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다 통한단 말이에요. 온 유주 삼라만상에 다 이 신령에서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개가 신령스러운 존재들이야. 개개가 다 신령해요. 우리 하나하나 두두물물 살아있는 개미서부터 시작해서 버러지까지 다 신령해. 신령하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신독이라는 거 뭐랬죠? 신독은 스님 저는요 이 불교 이전에 가장 좋아했던 말이 이거였거든요. 신독. 유교를 알았을 때 혼자 있을 때 삼가해라. 이게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말인지 알아? 근데 나는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나는 혼자 있을 때도 발을 안 뻗었고 혼자 있을 때도 항상 발랐고 그냥 이 불교 알기 이전에 가장 뭐 생명처럼 알고 있었던 말은 신독이었어요. 신독. 그래서 그 신독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그냥 자뻑이었죠. 막 그냥 불이 깜깜한 방 안에서도 나는 신독을 지켰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나는 신독을 지켰고, 신독이 단 줄 알았어. 그냥 신독이 그냥 나는 신독이야. 이래가지고 아주 배가 세게끔 신독으로 왔는데, 예, 그 신독이 대단한 말이더라고요. 그 다음 108. 그러니까 이 108 스님 108이네요. 그죠? 108염주 108에 경호선사가 엄청난 시 하나를 또 때리고 갑니다. 그죠? 선지시를 때리고 가요. 이런 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지시라고 그러죠. 선지가 들어있잖아요. 선지시야 이거 선지시. 백구수 오수. 우리가 이제 이 신령하고 공적하다 할 때 우리가 소소영령이라는 말도 해요. 그죠? 소소영령하여 또 적연부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마음자리를 나타내는 말. 그리고 또 이제 또 성성적적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성성적적, 소소영령, 뭐
적연부동 이런 것들이 그 마음자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자리가 펄펄 살아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자리가 살아있나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알아볼까? 마음자리. 이 마음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즉 내가 말한다 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거기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에 다 이걸 기울여서 빠져 있으면 안 돼. 말을 듣되 나를 밝히면서 들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말에 막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 그러면 그랬더니 중고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거기에만 빠져 있어. 자기 마음자리는 찾으려고 안 해. 그건 잘못된 거야. 항상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소소영령한 그 마음자리가 살아있는 거를 봐야 돼. 그 마음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그 마음자리는 언제 드러날까? 해일 언제 드러나? 마음자리 챙기고 있죠 지금? 듣는 거에 딸려오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듣는 그놈이 뭔가 그거라니까. 듣는 그놈이 뭔가를 살피면서 이놈이 듣고 있구나. 이놈이네? 근데 그놈이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근데 살아있어 그게. 그거를 지켜가면서 해야 돼. 여기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또 이 글씨만 빠져 있어도 안 돼. 보는 놈이 이놈이구나. 듣는 놈이 이놈이구나. 이놈이 소소영령하구나. 이놈이 마음자리구나. 이놈이 적연부동하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면서 가야 돼. 그놈을 잡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백후수 오수입니다. 오수. 낮잠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낮잠이지 뭐야. 낮잠. 오면재성 전향풍이고 왕사무비 일몽중이라. 항안지하 삼인유여 신족허군 만마공이네. 상수모은 천외록이니 무산취업 진변홍이라. 소차후약 종남필이라. 초파시존 화운동이네. 읽기도 참으로 어렵네. 해서 칠언율시. 이 칠언율시가 좀 힘들어요. 너무 길어서. 오면재성 전향풍이니. 오면 낮잠에서 이 재는 무슨 재자냐면 제주제자라고도 하지만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겨우 이런 얘기. 겨우 쬐끔 낮잠에서 겨우 깨어나 본다 말이야. 이 깰성자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깰성자. 깰성자에 대해서 왜 말이 많을까? 이 깰성자가 이제 사람들이 좀 무식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이 성자는 이게 이제 지난번도 또 잘난 척 한번 해야지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볼 때 이걸 갈라야 돼. 이 가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 가르면 얘는 별성자야. 그죠? 얘는 뭐예요? 술주자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소리가 여기서 나고 얘는 뜻만 나와. 그러니까 얘는 뜻이 나온데도 얘는 아무 뜻이 필요가 없어. 이게 이 두 개가 소리가 합쳐져서 뜻과 뜻이 합쳐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리는 여기서 나. 이런 자를 무슨 자랬죠? 우리가 아는 사람 알면 상품. 이씨. 형성자라고 했어 안 했어? 성성자. 소리가 안 나오면 뭐? 소리가 안 나오면 회의자. 합쳐서 뜻과 뜻이 합쳐서 만들어졌다 했어 안 했어요? 뜻과 뜻이 합쳐서 만들어졌다 했어 안 했어? 회의자. 그래서 회의자와 형성자는 달라. 하나는 소리가 나. 하나는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지만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그걸 뭐랬어 우리가? 하나는 회의자 형성자인데 얘는 소리가 나잖아 여기서.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 이 술주자 때문에 그래요. 술에서 깨어나다래. 천만에 그렇지 않아. 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라서 깨닫는 것도 저 성자를 써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경호선사 쓸 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괜히 술에서 깨어났다 이러는 거든. 천만에야. 낮잠에서 깨어나고 있잖아 지금. 저 동국대 앞에 이준열사 상 있잖아요. 응. 그것도 숙결상도 그런 게 있죠. 뭔 성? 일정할 때 이성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성이 좋은 거야. 근데 술주자가 있다라 해가지고 이것들이 술에서 깼다 그러는데 천만에. 그래서 지금 가까스로 낮잠에서 깨어나 그 소리죠 지금. 그래서 낮잠에서 깨어나 보니 가장 중요한 말 여기가 하나 있어요. 전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전자를 아는 사람? 이거 무슨 전자인가 아는 사람? 나 상 줄 거야. 아유, 이 상품 맨날 가져온다는 거 같지? 지난번에 배웠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경호 스님도. 그렇지. 도장전자. 그래서 경호 스님이 어떨 때 도장전자를 쓴다 그랬죠? 그 도장전자 어디서 나와? 그건 또 모르는 거. 향 피워서 그 향연기를 경호선사는 전부 다 이 도장전자를 써요. 도장처럼 생겼다 해서 이 전자는 무슨 전자랬죠 우리가? 그 소의 서체 중에서 전서 그제 전예 해 행 초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체가 했는데 경호선사가 제일 좋아하는 글씨체는 이 전서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맨날 향만 피우면 전서야. 여기도 지금 전이라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씨체는 행서 초서. 초서가 많아. 초서가 많고 해서 이 해서체는 정자인데 저거 하나 있어. 거기 어디죠? 전주에서 정해사에서 쓴 거 있죠. 저거 사진 찍은 거. 그게 정자로 해서야.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낮잠에서 겨우 깨어나서 보니 향의 바람, 향풍이 모았어. 향풍이 전서처럼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전향풍이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전서의 향기의 그 향의 연기가 전서의 그 향의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요. 낮잠에서 잠깐 깼어요. 왕사무비 일몽중이라. 왕사 지나간 일들은 전부 다 일몽 꿈의 일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꿈의 일이다 이런 말이야. 지나간 일들은 모두 꿈의 일이 아니더냐.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이제 뭐라고 써있냐면은 항안지아 삼인유라. 여기가 이제 경호선사가 왜 우리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 3인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3인방이에요. 반항하는 얼굴, 나한테 반항하는 놈 있어. 내가 안다 이 말이야. 내가 알아. 그 3인방 놈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세 놈이 경호선사를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얼굴 세 사람이 있음을 내가 아느니. 이 세 놈이 나는 누군지 알지. 신조 허군 만마공이라. 이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신속하게 할 때 빠를 신자예요. 신속 빠르게 족 그대의 허군. 군 있잖아. 그대. 이 건은 나쁜 놈 군. 아까도 우리가 군 하나 나쁜 놈 나왔지? 담장 속에 그 향기 비린내난 향기 올까봐 두렵다. 그대여 알거라 할 때 이것도 군자예요. 그대의 빠른 발자국. 그대가 허락하는 빠른 발자국. 허자 있죠. 허락할 허자. 글자국은 뭐다? 네가 허락한 그 빠른 발자국. 여기서 군은 새 놈이니까 아마 제군들일 거야. 그지? 그 놈들 그게 뭐라더라? 망가지 달리는 말이 다 공하다 이런 말이야. 네가 만마로 날뛰어봤자 여러 가지 일을 날뛰어봤자 다 뭐하다? 공하다. 니네가 하는 일 다 뻥이야. 부질없는 일이야. 공한 일이야. 오냐 이놈들아. 내가 가면 되잖아 이 새끼들아. 이렇게 가지고 경호선사를 협박해요. 그 저기가 친일파 놈이 해인사 조실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지만 이 해인사 조실을 내놓으라고 그 한 놈이 있어요. 새 놈이. 상수 모은 천외록이라. 그러면서 그냥 상수. 여기서 상수는 뭐냐면요. 우리가 왜 저기 가면은 왜 그 어디지? 청평댐 있는데 그 소양강 처녀 노래 있잖아요. 우리 소양강. 해저문 소양강에 그거 있죠. 그 소양강이에요. 이게 소양강. 근데
이 원래는 상수는 원래는 소상강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소상강은 중국에 있는 그 소상강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상강이라고 안 하고 소양강이라. 그래서 이게 춘천 그쪽에 있죠. 춘천 북쪽에 한강의 한 줄기요. 북한강에 합류하는 곳이 그 소양강이에요. 소양강 처녀 있잖아, 노래. 여러 상모 소양강 호수에 소양강 호수에 모운 저무는 구름. 저무는 구름은 바깥에 인연이 그러구나. 소양강 호수에 저문 구름은 하늘박 인연이다. 이 하늘박 인연은 뭘까요? 하늘박 인연은 왜 경선사가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을 자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속세 밖의 인연 이야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양강 호수의 그 저문 구름을 바라보니 마치 딴 세계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기 속 시끄럽고 이게 다 찌들찌들 때가 찌들어 있는 속세가 아니고 하늘 밖의 인연이로구나. 왜? 그냥 이게 호수에 이제 해가 석양에 뉘어지려고 하면은 또 그 호수에 이렇게 탁 안개처럼 끼는 그 멋진 모습을 경화선사가 아이고 저거는 하늘 밖의 인연이로구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풍경을 보고 경화선사가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그 감상을 적고 있는 거죠. 무산 추엽 진변홍이라. 무산, 여기서 무산도 역시 맞아요. 중국에 있는 무당산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무당산이 있어요. 그 무당산은 이게 무당무자예요. 무당산이 어디에 있냐? 강원도 고성군과 인제군 사이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허선사가 있는 위치는 어디일까요? 소양강과 인제군이 있는 강원도에 있더라. 그래서 이 강원도는 왜 갔을까? 지난번에 그 어디요 융피람에서 하한 거 마치고 그 이별 여행 한다 그랬잖아요. 가면서 여기를 들리신 거예요. 그래놓고 무당산 추엽 가을 낙엽이 다 알진 다 떨어졌어. 그 주변으로 무당산 주변으로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 떨어졌어? 붉게 물들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단풍이 들었다 이런 얘기죠. 무당산 가을 단풍잎이 거의 다 떨어져서 아주 온 바닥이 다 붉구나. 이런 얘기고. 소차 후약 종난필이라. 소차 바소 여기에서 이러한 바 탄식하노라 애석타 이런 얘기죠. 애석타 탄식할 타자니까. 후약 훗날의 약속. 훗날에 내가 이거 헤어지려고 해 안 헤어질래? 훗날의 약속은 마침내 난심 그 살피기가 아주 어려워. 뭔 소리야? 내가 뒷날의 훗날의 약속은 다시 올게. 다시 올게. 다시 만나자. 이거 약속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이게 말했어 안 했어요? 그 전 옥년이랑 같이 이별 여행을 하면서 헤어져야 되니까. 훗날의 약속은 내가 마침내 살피기가 어려워. 약속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해놓고 초파시전 화운동이라. 이 초는 무슨 초자예요? 소라고도 하죠. 소는 닮을 소. 닮을 소자예요. 닮을 소 파는 무슨 파? 이거 잡을 파자. 잡을 파. 뭐를 잡았죠? 시를 잡고 또 이 손으로 잡았다가 하니까 시를 쓰고 술잔을 잡고 하는 게 똑같다 이런 얘기죠. 뭐가 똑같아? 존자. 이 존은 존숭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존숭하는 사람의 말을 운을 띄워가지고 하는 것이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여기에 졸고 있는 이곳은 지금 이 스님이 와 계신 곳은 그 누각으로 말하면 소양강 호수도 보이고 무당산도 있고 뭐 이런 곳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옛날에 소양강 밤비에 이 시가 있답니다. 근데 이 시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황 이태계. 영화관 혹시 이렇게 좀 둘러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강의 조금만 둘러보고 가세요. 이황이 이태계잖아요. 이태계니까 이태계 이황이 여기에서 그 시를 썼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허선사가
그 이황 이태계가 여기서 술잔을 잡고 시를 즐기는 그 운치랑 몇백 년 후이지만 아 나랑 똑같다. 이걸 나랑 똑같구나. 나랑 똑같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아, 스님? 어렵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경허선사가 무당산이라는 곳에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이 무당산에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무당산을 본따 가지고 그 이황이 여기를 중국의 절경으로 뽑히는 이 소상관과 이 그 무당산이 참으로 경치가 좋구나라고 이걸 치켜 세우면서 거기에 이제 이 소상강 얘기가 나온대요. 그거를 이제 경허선사가 차원을 해가지고 이태계가 차원한 것을 경허선사도 차원을 해가지고 그 영남지방에서 유행하던 그 노래 속에 들어있는 이 소상강을 경허선사가 노래하고 있어요. 아주 어렵죠. 네, 그 오수라는 제목은 여기서 와서 낮잠을 좀 주무셨나 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낮잠에서 깨어나서 시 한 수를 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백십수 조비 거 공촌이여 망자 불친호라 욕장유 상물인데 난군 거무연해 반도 절수임이고 곤피몰 휴거니 불시 경영호요 무연 차주저라 이렇게 돼서 오원율시를 쓰고 계십니다. 오원율시를 쓰고 계시는데 아직도 자신의 그 복잡한 심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이 시를 읊고 계세요. 요쪽에 이 나타나는 시들은 거의 우음이에요. 조비 새는 날아가 새는 어디로 날아가? 빈 하늘로 날아가 공천으로 날아가고 망지 불지노야 망 바라볼 망 바라보아도 불진 끝이 없단 말이에요. 없구나 라고 해서 호자를 붙이는 거는 어조사 호자죠. 뭐뭐 하는 도다 감탄사예요. 뭐뭐 하는 도다 바라보아도 끝이 없구나. 새가 먼 하늘로 날아갔는데 그 하늘에 날아간 그곳은 바라보니까 어디로 날아갔는지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라고 해놓고 속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두 개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들이밀어요. 경허선사가 뭘 들이밀었어요? 끝이 없어 새가 날아갔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 끝이 없다는 것은 바라봐도 끝이 없는데 새가 날아간 자리가 그거는 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새를 모양 있는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욕장 유상물이라 욕장 하고자 할 욕. 여기서 장은 무릇 이런 얘기예요. 무릇. 물론 뭐 여기에 장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릇 대저 무릇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저 욕심이 있다면 어떤 욕심이 있어? 유상물 모양이 있는 것으로 모양상자죠. 모양이 있는 것으로 그걸 물체를 바라보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새가 먼 하늘에 날아갔고 그 새 날아간 곳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끝이 없어. 근데 새를 모양 있다라고 바라보면은 그걸로 바라보는 이상은 그 끝이 없는 근국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대단한 말을 지금에다 쓰고 있어요. 경허선사님이 왔다리 갔다리야. 그냥 언제는 슬프다며. 그래 놓고 이런 대단한 말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진짜 말 그대로 대단하죠. 경허선사는. 모양 있는 것으로 모양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 모양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도가 서려 있어요, 안 서렸어요? 중도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모양 있는 거 유 아래 내려 모양 없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군 거무여라. 난궁 궁극적으로는 그 간 것이 무여 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모양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음으로 새를 바라보니까 아무리 봐도 끝이 없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궁극 쪽에 가서는 그 새가 모양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해.
새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이미 사라졌잖아요. 근데 사라졌는데 그 모양을 계속 찾고 있어, 내가. 그래서 바라보아도 끝이 없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양이 있으면 그 원래가 모양이 없으므로, 원래는 모양이 없다는 그 본래를 못 보기 때문에 백날 봐봐라, 그 끝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말이야. 궁극적으로까지 가도 그 모양이 없음을 보기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사실 우리가 새가 있다가 사라진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앞에도 나왔잖아요. 산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 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산이라 하고 물소리만 나니까 어떤 사람은 물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옳지 않다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 봐봐. 새를 바라봤는데 새가 먼 하늘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새가 진짜 없어졌을까? 새는 간다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새는 계속 가고 있어. 그 속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 지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안 보인다고 해서 새가 없는 거냐? 천만에죠. 그러니까 새가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을 꼭 새가 눈에 보여야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모양이 없어졌어도 있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없어졌지만, 우리 눈에는 없어졌지만 새는 있어, 없어? 있어요. 가고 있잖아, 지금. 보여? 보여? 끝없는 속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꼭 모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이상은 그 새는 계속 가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모양이 없지만 있단 말이에요, 새는. 그것을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을 하고 계시죠? 그래 놓고 또 뭐래요? 판도 절수림이라. 판, 도, 이 길도자죠. 길을 가는 도중에 반도 안 갔는데 반쯤 돼서 딱 끊어졌어. 뭐가? 수풀이. 수풀림자에 나무 숫자니까 우리가 왜 가다 보면 이런 경험도 하잖아요, 그죠? 수풀 속에 막 돌았는데 그 길이 딱 끊어져 버려요. 반 도중에, 이런 얘기야.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반이라는 딱 반이 아니고 가는 도중에, 이런 얘기야. 가는 도중에 숲속에서 딱 길이 끊어져 버려갖고, 숲속에서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길을 잃었다는 얘기지 뭘. 아무 생각 없이 이게 길을 쭉쭉쭉쭉쭉 숲속을 들여다 보니까 숲이 딱 끊겨버렸어. 끊겨보니까 어떻게 됐어? 아이고, 이거 잘못 왔나 보네, 이게 뭐래요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요. 길 가다가 숲이 끊겼으니는 진짜 숲이 끊겼기도 하지만 내 생각이 끊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해야 될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곤피 몰 휴거라. 곤피가 아니라니까 피곤이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바뀌었지요? 곤피가 아니고 피곤. 곤피, 피곤해도 휴거, 쉴 장소가, 피곤해도 쉴 장소가 어떻게 했어요? 빠질 몰자잖아. 빠질 몰자, 빠질 몰. 그래서 그 쉴 장소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한몰에 있으니까, 한몰하니까 피곤해도 쉴 장소가 없네, 그래야. 왜 쉴 장소가 없을까? 그 앞에를 봐야죠. 길을 가다가 숲이 끊어져 버렸으니, 숲이 있어야 쉬는데 숲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피곤해. 생각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래서 쉴 곳이 없네. 여기서 숲이 끊겼다는 얘기는 더불어 생각도 끊어졌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뭐랬어요? 불식 경영오라. 불식이 뭐랬죠? 알지 못하겠도다, 모르겠도다. 뭐가? 경영. 여기서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고 뭘 경영하고 그런 경영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도 다 경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앞날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경영이, 잘못됐죠?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야. 혹시 내 계획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뭔 계획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림사에 가서
대사는 뭐 했다고 어쩌고 했죠? 대사는 결정했는데 혹시 아닐까봐 머리가 갸우뚱가뚱해진다 그랬잖아요. 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큰일을 삼수갑산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 큰일을 결정해놓고 자꾸 경호선사가 아 이거 착오가 일으킨 거야.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할까? 이거를 생각한 거예요. 내 계획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뭐라 그래? 무연? 무연이 뭐야 무연? 무연은 공연히 실망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질없이 아주 실망하는 마음으로 무연히 또 주저하고 있구나. 공연히 주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심란한 경호선사의 마음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그러면서도 저 앞에 네 줄, 그죠? 앞에 네 줄에 그 당신의 마음자리를 밝혀놓고 있어요. 무조건 자기의 그 하소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살아있는 경어죠. 살아있는 그 선지식, 깨친 자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모양 있는 것으로는 아무리 봐도 모양 없는 것은 못 본다 이런 말이야. 모양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 그 분별실 때문에 모양은 없지만 한없이 날아가고 있는 먼 끝으로 날아가고 있어. 그렇다고 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참으로 보기 어렵도다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중도를 쓰시고 앞면에 중도를 쓰시고 뒤연에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일들을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을 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야. 이게 이제 자기가 아무리 피곤한데 마음 놓고 쉴 곳이 없어요. 여러 가지 골몰한 생각 때문에. 그 골몰한 생각은 내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닐까. 그렇게 하고 또 부질없이 이제 공연히 주저 하고 있다니. 근데 이 주저도 곧 끝나요. 1903년에 끝나요. 그냥 이거. 좀 있으면 끝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있으면 끝날 거고요. 자, 또 지나갑니다. 111번. 잘 간다. 불각. 불각은 뭐, 깨달을 각자인데, 깨지 못함. 경호선사가 이 삼수갑산, 전봉준 장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게 쉽지 않게, 이렇게 경호선사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왜 많이 고민을 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삼수갑산을 안 가고 싶었어요. 누군들 가고 싶겠어요? 이렇게 많은 그게 있고 다 여기가 이제 주거지인데, 근데 이제 안 가고 싶었다는 것이 언제 있었냐면 우리 앞에 배운 시 중에서 그 해미읍성 얘기가 나왔잖아요, 스님. 거기서 뭐 한댔어? 보계장엄 카필라성을 자기가 거듭거듭 중수해가지고 이 납승이 마지막에 이걸 지키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스님? 그러니까 당신 깐냥에는 그냥 전봉준 이게 일어났어도 거기 어떻게 숨어가지고 좀 지내볼까 했는데 만만치 않아. 자꾸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아까 그 3인방 그놈이 맨날 잃는데 가서 일본에다 꼬아봤기 네가 전봉준 네가 전봉준 그 매제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꼬아박을 거야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안절부절을 못해요, 현선사가. 그래서 이제 삼수갑산으로 가기를 정해놓고도 괜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갈 결심을 낸 거는 그 전옥년이가 그 이영찬이라는 그 호래비를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좀 홀가분해졌잖아요. 그러자 또 누구야, 전봉준의 둘째 아들 전용현이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전용현이는 그 무안으로 내려보내죠. 무안에 가서 네가 좀 해서 밭대기나 갖고 살아라. 왜냐면은 그 무안에 이제 저기가 있어요. 누구지? 무안에? 배상옥이. 배상옥이네 그 친척을 알아가지고 거기다 좀 밭대기 좀 주세요. 라고 해서 경호선사는 자기 할 일을 다 마쳤어요. 그 살아있는 애 둘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아직 이게 지금 1903년 걔들이 이제 1903년 가을에 결혼하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가을 아래 이야기겠죠. 쉬면서 불각 깨지 못함 천지여시광이여 차생가소라
판생이 과련이 연연부기여라 우수장침골이여 기시득안거네 여치불가고라 공연득주저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오원절구. 천지가 여 똑같다 이 말이야. 시광 넓을 때 이렇게 넓은데 이런 얘기예요. 이 시자는 이것 할 때 이 시자는 이렇게 천지가 광명천지가 넓은데 차생가 소호라. 차 이 인생이야. 이 인생은 가히 이런 얘기예요. 가히 가소롭구나. 그래서 호자는 뭐뭐 하도다 이런 얘기죠. 가니까 스님 같잖아요. 내가 봐도 가짜네. 아니 왜 천봉준 장군하고 이어서 이 용원양이 돼가지고 그 천하의 경호가 말이요 스님. 참말로 이게 뭔 일이래요. 그래서 마을의 인연에 굉장히 이게 그 책임이라고 할까. 책임감도 강하고 연연하신 것 같아요. 예, 책임감도 강하고 왜냐하면 그 연연한 이유는 생명이 달려 있어서 아까 말했잖아요. 경호선사가 가장 중요한 건 생사라. 그때는요 스님 그 연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때는 걸리기나만 다 죽여. 그리고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떼죽으로 다 죽여. 그냥 전몰시키고. 왜냐면 전봉준 장군네도 예를 들어서 그 전용인이랑 얘네가 다 숨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다 그거요 일촌이야 전부 다 삼족을 다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리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왜 송희옥이하고 이제 그 정백현이가 송희옥하고 정백현이가 비서실장이었어요. 전봉준에. 당연히 이 송희옥이는 경호선사랑 잘 알으니까 작은아버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 정백현이가 스님 그 정백현이가 그 정남기 선생님 있잖아요. 그 정남기 예, 그 선생님의 증조 할아버지죠. 근데 이분은 이 송희옥이는 그 전주 고산에서 이 고산에서 관군들과 싸우다 죽어요. 죽어. 근데 정백현이는 도망가. 양반집으로 살아서 도망가요. 서울로. 그래가지고 이제 전봉준이 이제 그 어디야 우금치에서 퇴각을 하면서 그 이 송희옥이를 살리려고 왜냐면은 자기 부인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이 고산으로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지요. 불행한 일이죠 다. 근데 이제 이 정백현이는 그 도망가가지고 서울의 양반집에 숨어 있다가 오는데 그래서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냐? 정백현이 아버지가 참수를 당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연자제라고 하잖아요. 연자제라고 해야 하네? 네, 옛날에는 이 연자제가 무서웠어요. 다 줄줄 사탕으로 다 죽여. 그리고 특히나 동학 때는요, 스님, 그냥 씨알도 안 남기고 그냥 싹쓸이 싹 죽여버려요. 그냥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로 막 김계남이니 막 이 배상옥이도 마찬가지죠. 배상옥이 그냥 싹 죽여버려요. 도리지를 시켜요. 그 집안을 다 몰살시켜요. 그러니까 그 집안들이 살아남으려고 성을 다 바꿔. 그리고 막 산속으로 뭐로 다 기어들어가. 굴속으로 막 들어가서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고 그 전봉준 장군 그 후처 그 남평희 씨도 굴속에 들어가 숨어요. 다 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진짜 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스님. 걸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시대라 이 대선사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주 징글징글하죠. 그러니까 스님 제가 말하잖아요. 경호선사만 억울해요. 전봉준네는 뭐 다 뭐 동학농민 뭐 해가지고 그냥 온갖 기념회 뭔 기념회 해갖고 그냥 기념사업회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경호가 누구요? 아주 속상한 일이죠. 그냥 온갖 이걸 다 해놓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슬픈 이 시가 있는데 이 시도 엄청 슬픈 시거든요. 천지가 이렇게 넓은데 인생은 정말 가소롭구나. 진짜 가소로워요. 스님 가소로워.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란 말이냐 해놓고 판생이 가려요.
반평생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이때가 경호 스님이 지금 50살 때야 스님. 예? 저기 그 어디야 그 스님 저기 범어사 갔을 때가 경호선사 그게 50세잖아요 스님. 그러니까 이게 범어사 가기 전 이야기예요. 범어사 가기 전에 50살을 평생 반평생을 내가 지나갔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나가 마쳤대잖아요 스님. 이 마쳤다는 료자는 무슨 뜻일까? 료자는 무슨 뜻일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죠? 다시는 이제 이미 반평생은 내가 다 마쳐버렸으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연연부 기여라. 연연 남을요. 남은 해 동안에는 다시 몇 년이 남아있을까? 몇 년이 여유로 남아있을까? 여분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반평생 이미 지나갔고 남은 해는 또다시 이 다시라는 게 굉장히 슬픈 거죠. 이 다시 붙자가 얼마나 슬픈지 이 말이 됩니까? 다시 반복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살기 좋다? 살기 싫다. 남은 만년이 이렇게 힘들게 갔는데 남은 애가 다시 있다니 이 다시 붙자가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남은 애는 도대체 얼마가 남았을까.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이 이런 얘기요. 그래 놓고 이게 사실 스님 있잖아요. 경호선사 씨는 한 27수인가 그때서부터 그냥 중도부리가 펄펄 살아있다가 그 뒤서부터 시작되는 이게 얼마나 많은 이게 숨어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저기 우리 그 10월달에 세미나 한다고 해서 그 고영숙 스님이 이것 좀 보내달라 이거 내가 이거를 다 찾았거든. 찾았는데 수십수야 수십수. 북한만 수십수가 아니고 남한도 수십수야. 근데 이렇게 많은 거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이게 뭔지 몰랐어. 뭐 다른 사람뿐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죠. 이게 뭔 소리래야 경호선사는 왜 이렇게 많아 슬퍼 이랬는데 이렇게 깊은 게 숨어 있는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다니까 지금. 에이고 우수장친골이라 슬픈 마음. 근심수자 근심우자잖아요. 근심수 근심우 근심수 근심에 깊이 젖어서 깊게 길장 침몰했어. 골똘하다면 골똘하게 그 우수에 젖어가지고 골똘하여 있으니 기시 들어간 거라. 어느 때에 안거를 얻을 것인가. 경호선사 하는 말이죠. 내가 도대체 이 편안한 말은 생각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언제 이걸 얻을 수 있을까. 기시 득안 거라. 어느 때에 이거를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여치 불가고라. 여치 취한 것처럼 이런 얘기죠. 여자 취한 것처럼 깨지 못하니. 저 불각이 여기서 나온 말이군요. 그 전에 불각. 여치 불각오 취하여 깨지 못하니. 여기는 여취라고 했으니까 취하여가 아니에요.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취한 듯 이런 얘기야. 취한 것처럼이니까 여가. 아시겠죠? 취한 듯 깨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러한 것에 빠져 있는 게 취한 것처럼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야. 취한 듯 이 생각에 깨지 못하니. 뭘 깨지 못할까? 이 가야 하러 말아야 하러 어디에 숨어야 하러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깨지 못하니.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공연이 득추저. 공연이 추저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공림사에 가서 그 대사를 했다며. 언제는 스님 그죠? 대사라고 그때 써 있었잖아요. 대사를 다 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추저하고 있고 보고 있고 이런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누가 이 경호선사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우리 후학들은 이것만 주워다가 모아다가 책 만들기 바빠. 근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아. 아이? 알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게 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경호선사가 이 시를 남기고 남쪽에서 이 수많은 시를 남기고 갔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더라. 왜? 아니 알고 있다는 그 누구요? 박한영이나 그 누구죠? 스님? 남전당 한규나 뭐 영호당이나 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 스님. 입을 자크를 채우고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를.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은 말해봤자 말하면 그 사람들도 죽어? 그 사람들 죽으니까 말 안 해. 입 다물고. 아이 그래가지고 왜 저 남전당 한규가 지금 이 경허집이 스님? 이 경허집이 남전당 한규를 시잖아요. 그런데 저걸 할 때 그 남전당 한규랑 해서 이제 그 왜 돈을 모으잖아요. 35전인가를 모아서 막 누구도 내고 막 하잖아요. 김저금 뭐 해가 내는데 이 박한영이가 그랬답니다. 박한영이는 경허선사를 만나러 여러 번 갔잖아요. 북한을. 이거 내는 거 니네가 경허집 낸다는 거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 경허선사는 이런 거 책에나 오르락내리락 할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거를 뛰어넘은 사람이야. 감히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니네가 감히 이렇게 글로 써서 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언짢아 하셨대요. 이 경허집 내는 거를. 근데 그런데도 만공스님이랑 특히 남전당 한규는 그 북한을 여러 번 다녔으니까 꼭 내려고 했을 거예요. 경허선사 다 이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저거를 악착같이 만들고 당신이 저 경허집 저걸 쓴 거야. 뻔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스님 남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내가 이거 꼭 쓰고 말 거야. 이래가지고 저 경허집 저거를 하고 또 이제 그 경허선사가 이제 북한에 가서 저 만주까지 갔으니까 기왕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1935년에 그 하남 스님한테 그게 건너갔다가 짝바구리가 돼서 못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 43년에 이걸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늦었으니 미끄러진 김에 쉬었다 가자. 그래서 북한에 가서 다 찾아보자. 이제 그거는 남전당 한규가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뻔하지요. 뭐 자기는 갔다 왔지만 갔다 왔다는 말은 안 해. 그런데 거기 가면은 많은 시가 남겨져 있을 거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가요 스님. 가서 이제 누구야 영훈, 등암 이런 사람들이 찾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41수를 찾아와요. 그것까지 합쳐서 이걸 새로 낸 거거든요, 스님. 예, 그래서 뭐 내기는 잘 냈지요, 스님. 이거라도 이 경허집이라도 만약에 안 냈다. 그럼 더 슬퍼, 스님. 더 슬픈 이야기야. 이거는 진짜 경허 스님은 이제 뭐로 파라코로, 예, 그리고 과부로서 떠난 그런 땡중, 환속한 땡중으로 남을 뻔했는데, 이 시를 남겨놨으니 그나마 스님 사실 우리가 이거 시 끝나면 배우는 그 경허집 이거 법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없어요, 스님. 이런 내용이 그냥 눈물처럼 몇 개 있어요. 눈물처럼 몇 개 떨어뜨려 놓고 이런 게 시가 없기 때문에 이 시는 정말로 귀중한 시지요. 왜냐하면 이 시가 없었으면 이제 경허는 완전히 진짜로 묻히고 말고 진짜로 이 마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지요. 더 속상한 거는 왜 만공스님은 이 시를 1943년까지 있었는데 왜 이 265수가 한 장도 없냐 말이에요. 한 장도 없어요, 스님. 그게 안타깝죠. 시 갖고 한 장 있다는 게 저기 송광사 있잖아요, 스님. 우리가 육감정에서 한 거 있잖아요. 저 목판본. 아니 저 목판본으로는 남겼는데 저 원본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목판본 시를 보면은요, 글씨가 죽여져요. 경허스님 글씨가 기가 막혀. 그냥 진짜 육감정에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따 끝나고 한번 보세요. 저기거든요, 목판본. 그리고 이 265소가 하나도 없다는 건 슬픈 일이 안 슬픈 일이야?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내 말이 어디로 다 갔냐고. 내놔. 아이 그래서 그냥 굳이 원망을 하자면 만공스님은 왜 이걸 좀 지키지. 이게 이제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만해 한용운까지 넘어갔잖아요. 1943년 10월에 저걸 펴낼 때까지 이게 수집해온 시를 보고 이거를 썼거든요. 그럴 때 그 만공스님이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여기 앞에 서문 거기 쓸 때 그 얘기를 써요. 이 시가 너무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수집해온 순서대로 이걸 하마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다 벌려가지고 순서를 맞춰놨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만공이 아니 만해가 옮겨 적은 그거 어디 가서 원본 내놔. 원본 아주 속상하다니까요, 스님. 네, 그러니까 이게 경어선사가 복조가리가 없다는 게 좀 그런 거라도 스님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기념관이라도 빨리 세웠으려고 했고 누가 그거를 보고 이게 경어선사를 선양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주 그냥 씨알도 없어, 씨알도. 그리고 스님 아시지만 저 경어집 꼴 좀 봐요. 그냥 경어집이 어떻게 생겼어? 내가 보여줄 거야. 그냥. 이 경어집을 봐. 응? 이 경어집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여? 이렇게 생겼으니 띄어쓰기도 하나도 없고 뭘 어쩌라고? 에? 그렇지. 넘겨도 똑같아. 넘겨도 똑같고, 응? 이렇게 넘겨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가 그냥 쏟아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스님.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누가 보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어집이 결국은 그 사이에 아무도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고 네. 그 책에 대해서 예산성 갖고 누가 포즈를 못했어. 아니 심지어는 이걸 펴낸 이 중앙선언본이잖아요. 얘가 이 중앙선언에 내가 전화를 했거든. 이런 게 있냐니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스님 제가 이 파일을 누구 도움을 얻어가지고 박모시기 그래서 예, 그 파일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책으로 폈어. 이거 가짜야. 진짜가 아니고 그 옛날 그것처럼 한지를 넣어서 에? 비슷하지? 비슷하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속상하지. 중앙선언본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경어선사 이걸 해보겠다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이 하찮은 무지랭이가 저걸 다 잘라가지고 전부 저 컴퓨터 작업으로 이 현토를 다 달아놓은 거예요. 현토 안 달아놨으면 답답해 안 답답해? 봐, 현토를 안 달아놓으면 얼마나 답답한가? 현토 못 봐줘 스님. 그리고 설령 우리가 저 한문을 안 읽는다 해도 한문만 있으면 답답해. 옆에 천지 여시광이라고 써주니까 얼마나 좋아. 저거 하느라고 스님 저거 하느라고 또 1년 반이 또 걸리고 또 넣어놓고 그런 뒤에 스님 저거 할 때 제가 저 색깔 하나를 다시 넣었어 또. 아주 정성이 뻗쳐 저 하는 짓 좀 봐. 색깔을 다 넣고 저 색깔 그래갖고 정말 다시는 없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밑에 그 사진들을 스님 저 사진 멋있다? 깨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 깨지 못한 것 같아요. 천지가 저렇게 넓은데 인생 정말 가소로워. 그래서 저 사진을 또 맞게 넣느라고 또 1년이 넘게 걸려요, 스님. 날이면마다 밥만 먹으면 사진 찾으러 돌아다녀.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해. 안녕경어. 안녕경어 그냥. 스님 내가 왜 안녕경어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111수 풀각 깨지 못한 참으로 슬픈 시. 아유 이거 보면 너무 속상해서 내가 이거 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냥 아주 그냥 속이 터져요, 스님. 에휴, 사실은 깨달은 자인데 그지? 불각이 아니고 스님 확철대오한 자가 뭐디에 걸려서 세속사 인연에 걸려서 꼼짝달싹을 못해. 이건 말이 안 되지. 아주 그냥 이 전봉준만 생각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에휴. 그래서 112 이 112도 슬픈 시인데 또 나오네. 흰구름 스님. 흰구름. 백운 인저사라 일일 향산비네 사혐 진세 악이니 수와 개중기라. 그래서 백운아 이런 얘기요. 백운아 너 무슨 일로 인해서 무슨 일로 인해서 저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나들 저자잖아요. 그 밑바닥에 있는 일, 그 기초. 너 뭔 일 때문에 뭔 일로 인해서 이런 얘기요. 뭔 일이 있어서 도대체가 뭔 일이 너 밑에 깔고 있냐? 로 인해서 일일 향산비라
너는 날이면 날마다 산을 향해서 날아가냐? 너 왜? 뭔 일이 있어 도대체? 네 밑바닥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날마다 산을 향해서만 날아가냐? 네, 그래 놓고 사혐진세약이라. 사, 이사잖아요. 같을 사, 이사, 뭐뭐로써 뭐뭐 하거든. 혐오스럽거든. 뭐가? 진세가. 진세는 뭐예요? 이거 우리 오탁악세, 세상. 그 띠끌많은 세상이 그렇게 추하거든. 이런 얘기요. 추하거든. 그 혐오스럽고 추하거든.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볼 때는 흰 구름이 맨날 아래로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산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 산을 타고 또 올라가고 산을 타고 또 올라가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추하거든. 수와 개중기라. 나를 따라서, 이 숫자는 따를 숫자죠. 나를 따라서 또 개가 나왔네. 이 낱개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 개가 뭡니까? 본성자리, 본래 면목, 본성으로 돌아오라. 또 중기가 나왔어요. 나와 같이, 나를 따라서니까 나와 같이 이 일로 들어오래요. 이 일이 무슨 일일까? 이 일이 개요. 개. 이 일 사이로, 이 일 안으로, 이 일 가운데로, 이 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왜? 그렇게 뭔 이상한 일 때문에 얽매여서 쫓기듯이 자꾸 구름이 하늘로 가니까, 산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이거를 사실은 빗대는 거잖아요. 이 흰 구름이 누구예요? 경호 자신이죠. 경호 자신이 자꾸 산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그래. 그래 놓고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런 세상 다 쳐버리고 이 개중으로 돌아와라. 깨달음의 경지로, 본래 면목으로, 불성자리로 돌아오라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달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위로 올라가니까 흰 구름을 빗대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멋진 시를 쓰고 계십니다. 115까지 할게요. 그리고 쉴 겁니다. 113 방황.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방황이라고 해놨어요. 방황. 12병리로요. 심식황분비네. 소칭 영웅하니요. 방황 미정기라. 12. 여기서 12는 시시비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라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또 뭐를 따져? 명리를 따지죠. 우리가. 그죠? 명예와 이익을 따라. 시시비비 명예 이익을 따르는 그 기로에서, 이 길로자는 이 기로예요. 시비와 명예 또 이익은 금전이죠. 그죠? 시비, 명예, 금전. 요 세 가지를 놓고 인간들은 날뛰어요, 안 뛰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들이 망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스님? 전부 다 그냥 돈하고 명예하고 이런 거 옳고 그르고 따진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이거면서 지 주장을 내세우면서 따지는 게 인간사야. 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심식 광분비라. 마음식, 알식. 마음은 마음자리가 우리가 저기다 왜 심이라고 했을까요? 큰경식이지 뭐요. 큰경식. 그 마음자리가 어떻게 돼? 정신이 마음자리 정신을 우리가 심식이라도 하죠. 광분해. 미칠 광자요 저게. 미쳐서 광분해서 날뛴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세상사 놈들이 아주 날뛰어요. 근데 경선사가 이걸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중놈들이 친일파 놈들이 뭐 한 자리 얻으려고 일본 놈들한테 굽신대면서 정신없이 날뛰어. 그 속에 경호선사를 폄훼하는 놈들도 있고 경호선사를 꼬박는다고 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놈들이 정신없이 마음자리 날뛰는 놈이 누구냐? 12병의 금전의 기로에서 소칭, 소위 칭하는 영웅이라고 하는 놈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웅한. 여기서 한은 뭐예요? 우리가 그 잘난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영웅? 우리가 한은 이 뭐래요? 한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맨날 한량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한량은 잘 알아. 우리 아버지가 폼생폼사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 와사다 대학을 나왔다나 몬세다 대학을 나왔다나 해가지고 가족들 밥은 굶기면서 주제에 그 일제시대 때 메꼬모자 있죠 스님? 메꼬모자 뒤집어 쓰고 백바지에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냥 확 그냥 우리 아버지가 사리가 7개 나왔는데 그냥 뿌려버렸다니까. 메꼬모자에 메꼬모자 알지? 메꼬모자에 메꼬모자에 그거 백바지에 이 양복 아래를 차려입고 백구도 신고 삐짝삐짝 다니니까 우리 엄마가 그 백구두가 꼴 보기 싫잖아요. 아버지가 벗어놓고 하면 밟어 바로 내가 털면은 밟어 이래가지고 막 비벼 그냥 백구두를 전부 다녀. 그랬는데 내가 맨날 그걸 봤거든. 근데 그럼 우리 엄마가 맨날 한량이라고 꼴값 떨고 있느냐 식구들은 다 끈이 갈망을 못 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한량이면 뭐디여. 예 놀아요. 예 원래는 이 남자는 돈 버는 게 아니라 해가지고 또 대단한 양반이죠. 그래가지고 식구가 다 굶는데. 수십 년을 놀고 있어. 그런데 또 이거는 해 또 기타 간다고 이러면서 운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더 꼴배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운다고. 그래서 또 뭐냐면은 그 누구 옛날에는 스님 그 왜 그 딴따라라고 있어서 딴따라 그 전주에 그 오스카 극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전주에 오스카 극장 그러면은 이 딴따라들이 막 와요. 그 왜 코미디언 누구더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끔씩 안 오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대타로 가서 이걸 하는 거야. 온다고 옛사랑이 우리 엄마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꼴보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메꼬모자를 쓰고 오잖아. 그냥 걸잖아요. 그럼 발바닥 내놓고 밟아. 메꼬모자 찢어질 때까지 밟으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저 한량을 보니까 그냥 확 열이 나네. 어쨌든 영웅.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영웅 한량이라는 게 있었어요. 멋을 내면서 꼴값을 있었죠. 그냥 한량이요. 놀고 먹는 인간. 놀고 먹는 인간이 한량이라 했었으니 그게 절대로 일하면 안 된대야. 꼴값 떨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와세다 대학 나와서 나는 이것도 해. 갖출 거 다 갖추고 앉아서 일을 안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아주 거리가 없어도 그거 차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 차리고 나가냐 그냥 위아래서 백바지에다가 착 차려입고 그냥 파리가 낙상하느냐 그 백구들을 신고 가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 거다다가 맥구 모자를 쓰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대꾸를 안 해. 말을 안 해. 말던 신사야. 그렇다니까. 어쨌든 간에 사리가 7개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리가 7개 났다니까. 말하지 말라고. 근데 왜 사리가 이렇게 나왔나 했더니 굉장히 절도 있게 살면서 뭐랄까 악기가 없어요. 악기가 전혀 없어. 치서라 말어라 대꾸도 안 하고 이런 분이셨거든. 그랬어 내가. 네. 옆에 사람 속 터지지. 속 터지지요. 한량. 그랬었는데 내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장 물은 게 뭐냐면 스님 나는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만 붙잡거려. 아버지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오래 살아? 맨날 아버지 내 손 놓지 마. 잘 때도 아버지 손 붙잡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자비로웠던 것 같아요. 말소리도 크지도 않고 뭐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인데 어쨌든 한량을 보니까 그냥 열불이 나는구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소위 영웅이라고 잘난 척하는 영웅 한량이라고 잘난 척하는 그런 놈들이 어디에는 방황미 정기라 방황해 돌아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을 해. 돌아갈 곳은 어딜까? 본래 자리로 가야 돼. 우리의 마음자리에 본래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을 해. 어디에서? 시비와 명예 금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있어요. 저런 놈들이. 지금 얘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죠, 스님이. 그러니까 건들패에다가 영웅이라고 잘난 척도 하고 이런 놈들이 결국 보면은 시비 명예 금전에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날뛴단 말이야. 그런 놈들이 이 경어선사를 자꾸 폄훼하면서 이제 일본 놈들이 돈 주고 뭐 캐내라 뭐 했겠지요. 그래도 스님 살아라는 거 보면 용하지요.
하여튼간에 내가 보기로는 그 3인방 그놈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경호선사를 가서 일본 놈한테 꼬발르지 않은 거는 뭔지 알아요? 같은 중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지키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래도 아무리 3인방 그놈들이 있었다 해도 꼬아박지는 않았잖아. 하여튼 협박만 했지. 그러니까 이제 경호선사가 그 꼴 보기 싫어서 그냥 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안 가려고 막 애를 쓰셨는데 결국은 갔어요. 이놈들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그때 당시로 스님 뭐라 그래요? 이놈들 이름 있어요? 이놈들. 있어요? 없어요? 스님. 이놈들 이름을 친일파의 명리승이라고 그래. 명리승. 그래 안 그래 스님? 이 명리승들 놈들 말이야. 이놈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그 뭐죠? 원교 스님 원교 그죠? 원교 놈들이 다 그거였어. 원교. 아니 그 원불교는 따로 달라. 원불교는 박중빈이가 소태산 박중빈이가 전라남도 영광에서 그지 스님. 그분은 소태산 박중빈이가 자기 혼자 깨친 거야. 혼자 독각성이지 독각성 그죠 스님. 그래서 원불교는 이제 소태산 박중빈이가 이렇게 써서 원불교라는 교를 만들었고 얘네는 그냥 원교가 있었어요. 원교. 일본 놈들 앞잡이들만 그 뭐지 그 아니야 대처승이 아니고 그 친일파 이 친일파 놈들이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 맞서 이제 또 맞서죠 스님. 우리가 맞서잖아요. 그게 뭐야 임재종.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계종이 되는 건데 예, 원교가 아니고 원종. 원종이 돼서 그래서 원종의 본산지가 결국 해인사가 되거든요 스님. 그래서 해인사에서 경호선사를 몰아내려고 경호선사가 해인사 주지로 있으니까 조실로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 경호선사한테 이 협박을 해요. 협박을. 그래서 경호선사가 하필이면 또 해인사에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다 돼 있어. 그래가지고 쟤네는 원종이고 원종은 이제 일본 놈들이 앞잡이를 해서 한 거고 이제 그 뒤에 맞서갖고 임재종이 맞서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조계종이라는 걸 이걸 세우죠. 이게 조계사 있는 거 거기가 이제 그 저희가 되는데 그 얘기야. 일본 불교랑 비슷한 건가요? 그래. 대처승 결혼해도 된다. 그래서 그 승려의 대처 처를 취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 대신 이제 그 원종 저것들이 이제 그 절을 줄 때 그 취처를 안 하면 안 줘. 또 취처를 하래요 스님.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한용운이가 우리의 위대한 한용운이가 이제 뭘 내세워? 불교? 그렇죠. 이런 썩을 놈들이 무슨 머리를 기르고 뭐 여자를 취처를 하라. 취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 유신론을 이제 하면서 이제 또 대항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맞서갖고 많이 싸우고 있죠. 에이그 그랬으면 뭐해. 지금은 우리 경호선사를 돌보지도 않는데. 114요. 반학. 이 반자가 무슨 반자요? 도반. 도반반. 도반님. 누구를 도반으로 삼았어요? 재밌죠, 스님?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도 해놓으시는지. 아주 대단해. 학을 도반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오직 인간들이 없으면 스님, 그렇다고 망공한테도 자기 제자한테도 내가 전봉준하고 여차저차해서 그 안 해, 스님. 절대 말 안 했어요. 그냥.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그냥 도반할 사람이 없어. 마음 놓고 맨날 홀로독이야. 홀로독 하다가 이제 그 남전당 한규는 이제 그 해인사에서 처음에는 그 누구요? 그 재산 스님 그죠? 재산 스님하고 재산 스님이 이제 주지를 하니까 이제 막 저녁마다 이제 그 닭고기를 잡아다 바치니까 이제 그 남전당 한규가 성질을 내는 거야. 아니 당신은 말이지 계율에 막 청정하고 그러는데 왜 갖다가 자꾸 바치냐? 근데 그때 당시는 경호선사가 닭고기에다가 소주를 넣어가지고 개소중가를 만들어서 먹으면 이 피부병이 낫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갖다 바치니까 그 남전당 한규가 마땅치 않아. 그러면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재산 스님이 그럼 너도 한번 들어볼래? 경호 스님 법문. 닭고기 갖다 바치면 이게 술술 나오거든. 왜? 경호 선사가 뭐라 했어? 경호 선사 법문은 언제 나와? 어이, 혜리? 경호 선사 법문은 언제 나올까? 그렇지. 에이, 에이, 만공. 이 사람아, 에이, 만공 이 사람아. 법문은? 법문 언제? 법문은 언제? 술김에나 하는 거요. 맨정신으로 법문이라니. 맨정신으로 술김에나 하는 걸세. 이것들이 쇼. 법문은 술김에나 하는 걸세. 맨정신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이 사람아.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술을 갖다 주고 이제 하면은 이제 법문을 하셔가지고 밤마다 이제 그 퇴설당, 예? 해인사 그 퇴설당 아시죠? 퇴설당도 그냥 경호선사가 멋지게 써놓은 퇴설당이라는 글씨가 있죠. 해인사 퇴설당에서 법문을 하시니까 어느 날 남자 한귀가 옆다리에 껴서 들었어요. 아이고 이게 뭔 법문이래요. 기가 확 튀네요. 이래가지고 남전당도 같이 해갖고 나중에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남전당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누구야 재산 정원이는 나는 경호선사가 뭐를 해,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라면 뭘 갖다 준다? 닭고기. 그 다음에 남전당 한규는 소 잡을 거야. 그 다음에 만공은 아이고 이 사람아 소가 뭐란 말이냐. 전쟁에 나서 먹을 게 없으면 난데 내 여기 허벅지 살을 띄어서 줄 거야. 1등. 그래서 우리 만공 스님이 1등이 됐어요. 예, 그랬는데 끝까지 삼수갑상까지 간 거는 남전당 한규만. 예, 이 두 사람은 몰라. 그런데 이 재산 정원이는 또 재산 정원이도 잘생겼어요 스님. 근데 엄청나게 이런 걸 기회를 따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언제 경호선사한테 더 홀딱 반하냐면 그 물레방앗간에서 재산 정원이가 이제 시장을 보아오다가 가는데 저기 저 산날맹이 저쪽에 뭐가 있어? 불빛이 흐릿하게 있는데 그 불빛 속에서 그게 이제 문둥이촌이었대요 스님. 그러니까 해인사 그 아래에 문둥이 옛날에는 사이사이에 문둥이촌이 다 있었어 스님. 그래서 이제 이 피부병을 문둥이랑 잔게 천장암에 샀지 거기서 산 게 아니라니까. 천장암이 먼저야. 그러니까 이 해인사는 이미 다 문둥이 그게 피부병이 올라 있어. 예 그랬는데 다행히 경호 스님이 이 피부병 이런 게 이 얼굴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왔나 봐. 예, 그래서 이제 다행인데 그 문둥이들을 물론 이제 경호 선사가 그 여자 데리고 와서 잘 때도 문둥이를 막 그냥 이 코가 고름이 여기가 있는데 막 코에서 고름이 흐르니까 코를 쪽쪽 빨아줘. 쪽쪽 빨고 이런데 피부도 막 핥아주고 입으로 다 해주고 그리고 같이 자. 그런데 이제 그 만공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러고도 이제 밤마다 몰래 거기를 내려가서 그 문둥이들을 다 치료하고 있었답니다. 전부 다 그냥 흐릿한 불빛 속에서 그냥 그쪽 장신이 막 그냥 이걸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이 남전당 아니 그 재산 정원이 할 말을 이런 거지. 할 말을 그 물레방앗간 안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냥 얼음땡이 돼가지고 놀라워서 그냥 그 뒤로는 우리 경호선사를 위해서 문둥이 피부병은 안 없어지겠네. 닭을 갖다 바쳐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닭을 갖다가 이제 개소주를 만들어서 이제 갖다 바치는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도반이 없으니까 하다 학을 못해서 도반을 만들었구나. 인심여맹오라 독약철천빈에 반학순회여 차신숙력이네. 인심이 뭐랑 똑같아? 같다 이 말이야. 맹호. 아주 그냥 쌀학기가 그냥 호랑이 같아. 그냥 용맹스럽게 호랑이 같다. 뭐가? 인심이 사람들 인심이 말이야. 왜? 경호선사 보고 막 마종이래. 막 술 먹고 막 그리고 또 막 문둥이랑 잔다 여자랑 잔다고 오만 말을 막 그냥 막 다들 들끓어 경호선사한테. 그래놓고 그래요. 독악 철천비라 그 악독한 기운이
철두철미하게, 이게 확철되어 할 때 이거 쓰거든요. 확철되어 철저하게 하늘까지 꿰뚫어 버렸어. 그냥 그 악독한 기운이 말이야. 얼마나 나를 갖다 몰아붙이고 그렇게 경호선사를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이 인심이 참말로 독하구나. 그냥 맹호같이 생겨가지고 그 악독한 기운이 그냥 하늘 끝까지 그냥 퍼져 그냥.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뭐래요? 반악 순해라. 내가 학을 벗삼아서, 학을 도반 삼아서 어디로 따라간다? 구름 밖으로 내가 가고 싶다는 얘기야. 왜 경사가 맨날 왜 하늘 밖 구름 밖 하잖아요. 거기는 다른 세상. 구름 밖을 행하여 자제한 그 이가 누가? 자제한 경어가 자제한 경어가 차신숙 여귀라. 이 몸과, 차자는 이 차자야. 이 몸과 더불어 여자죠. 더불어 또 돌아가잖아. 어디로 돌아가? 본래 면목 자리로 돌아가니까 항상 경호선사가 돌아가는 귀는 항상 본래 자리로 가는 거야. 내 몸과 함께 더불어. 이게 뭐냐면은 그 마음자리 말고 내 몸과 같이 함께 더불어 그 짝으로 해서 돌아갈 사람은 누구 숙자예요? 누구인가? 라고 해갖고 여기다가 몸을 써놨기 때문에 학이 나온 거예요, 스님. 예. 왜냐면 학도 몸이잖아. 그러니까 마음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갈 사람 누구? 하니까 학 이렇게 당첨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굳이 학을 써놓으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시도 막 그냥 진짜로 뭐랄까 그 백미 수작 중에 하나예요. 수작 중에 경호선사가 남긴 시 중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게 그 드러내면서 당당함이 돌아 있는 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몸과 짝하여 함께 돌아갈 리가 누구인가 해가지고 누구를 찾아? 자를 찾아요. 이게 더 빨라요, 스님. 이 시가 더 빠르고 1903년 갈 때 이제 그 하나한테 준 것이 이제 지음자 찾은 거야. 이 같이 갈 사람 누구냐고 묻잖아, 지금 스님. 나랑 같이 짝해서 돌아갈 곳이 있는 그곳에 어딜 가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혼자 가시게 되죠. 혼자. 그래가지고 스님, 저 썩을 놈의 인심이 산악기가 어디까지 가요, 스님? 이 썩을 놈들이 어디까지 경호선사를 몰아붙여가지고 경호선사가 저 시를 썼냐? 저 시는 이제 1903년에 써요. 1903년 1월 달에 봄에 경호선사가 그 어디를 가지? 연천봉을 갔다가 스님 등은암 연천봉을 갔다가 아시죠? 별꼴을 다 봐요? 내가 이거 보고 저도 이 별꼴을 다 본다 그랬어요. 살다가 이제 이것들이 그냥 경호선사를 어디로까지 몰아붙여요? 살인자! 에? 아니 살다가 아무리 악독한 기운이 하늘까지 사무친다 해도 이 경호선사를 어디로 붙여요? 살인자로 몰아붙여요. 살인자로. 누구 살인자? 영규삼이 별꼴을 다 봐요. 별꼴을 다 봐. 영규삼이 살인자로 경호선사가 막다른 골목에 이제 몰아붙여요. 최악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연천봉에서 이제 그 갑사야 그쪽에 연천봉에서 등원암을 거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마침 그 저기를 만나요. 김도영이라는 놈을 만나요. 김도영이라는 놈은 누구냐면은 갑사에 있을 때 부목놈이었어요. 부목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부목한이 땔감 지어놓은 놈 말이요. 이 김도영이라는 놈이 그 갑사의 부목이었어요. 그랬는데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경호선사랑 마주쳐요. 그놈은 이제 올라가고 하다가 이제 뭐라냐면 서로 얼굴이 안면이 있으니까 스님은 잠깐 내려가 계세요. 제가 얘랑 좀 이 삼이랑 얘기 좀 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경호선사가 먼저 밑을 내려갔죠. 알으니까요. 내려갔는데 안 와요. 영주삼이가. 그런데 그때 이놈들이 그 영주삼이를 붙들고 돈을 내려라 그래요. 이놈이 뭐냐면 이 깡패야, 깡패. 불황자. 그래서 이제 이놈이 좀 저기에서 돈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영주삼이가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요. 해가지고 안면이 있으니까
영주삼이를 죽여버리는데 하필이면 그 영주삼이 보따리에 경어라고 써있는 그 발갱기 쪼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님 때에는 그 발갱기에 거기가라고 경어성우라고 써있어. 근데 이제 어제 쪼맬 데가 없으니까 목을 매달았는데 이 목 매단 거를 경어성우 발갱기로 한 거예요. 이런 젠장 살다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냥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경어선사는 내려왔다가 없으니까 그 연천봉 만난 데까지 다시 갔다가 다시 이제 갑사로 가시는데 해인사에 뭐 약속이 있어.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갑사에 와서 내가 지금 이 영주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영주삼이가 말은 삼인데 제자도 아니고 그 뭐라고 시자 따라다니는 거 붙어 있는 거, 예, 그런 역할을 한 영주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주가 없으니까 니네가 다시가 찾아봐라. 나는 지금 바빠서 해인사로 가야 된다. 해서 이제 해인사로 넘어가셨는데 그 영주삼이는 나중에 그 뭐지? 그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 내리니까 여기다가 이제 경어성우라고 써 있으니까 살인자 누명을 그냥 한순간에 써버린 거예요. 뒤집어 쓰고 대박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공주잖아요. 거기가 연천봉이. 공주 경찰서에서 막 와! 해인사로. 수도 없이 하니까 그냥 경호사 쪽팔리잖아요. 이제 뭘 이제 그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혐의점을 찾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 왜 그 뭐라 그래 알리바이? 알리바이를 하는데 이게 경호선사가 사실대로 말하니까 이제 뭐 경호사가 혐의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만공스님이 그 개심사에 있었답니다. 개심사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또 어떤 비구니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경호선사가 말이지 경호스님이 말이지 어떻게 살인을 할 수가 있냐? 내가 가서 경호스님 한번 따져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갔어. 행사를 가서 막 씩씩거리며 갔는데 스님이 살인했어요?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경호선사 얼굴이 보살 같아가지고 저런 사람한테 살인했냐고 물어볼 것도 없고 저 사람이 절대로 살인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씩씩거리며 갔다가 기가 죽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만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공스님도 궁금해서 만공스님 이제 오니까 그래 경호선사가 살인했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이고 뭔 소리요. 나는 그분한테 보살 같아갖고 그렇게 살인했다는 말 꺼내지도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그래 이번에 내가 갈게. 그래가지고 만공스님이 와요. 행사로 와서 가자마자 이제 스님을 보고 스님 저 좀 봅시다 이러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가서 스님 이거를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 일을 해결해요. 스님.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어이가 없잖아요. 기 좀 빌려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살인했다 이렇게 내가 죽였다. 근데 그 뒷말이야 너랑 나만 알자. 너랑 나만 알자. 내가 죽였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네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경찰대로 오지 않게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갔어. 가고 그 뒤에 이제 다음 해가 흘렀잖아요. 경호선사가 이제 삼수갑산으로 갔어. 그 일은 이제 비밀에 다 붙인 거지. 제가 해결했으면 했으니까. 그리고 났는데 1904년 경호선사가 간 뒤에 이 김동영이라는 놈이 다른 사건을 많이 저질러 갖고 걸려들었어 경찰에. 불어 하다 보니까 영주삼이를 풀었어. 영주삼이 내가 죽였다 이래가지고 만공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죽고 싶어? 내가 만공 심정이 되니까 딱 죽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너무 부끄러움에 삼수갑사를 향해서 참회를 하고 사흘 낮밤을 참회를 하고 울고 이렇게 해서 이 경호선사에 대한 부끄러움에 그거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이 경어집 말이야 경어집. 이 경어집을 만공스님이 너무 참혹하고 부끄럽잖아요. 아니 자기 스승을 몰라보고 그래 내가 죽였다 너랑 나만 알자를 그거를 고지들어? 이런 멍텅구리.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호선사한테 보답하려고 이걸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잘 그걸 했어야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저렇게 이심이 사납다 못해서 이제는 니들이 나를 살인사건까지 해까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저도 이 논문을 쓸 때
이 살인사건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경호선사가 북쪽으로 간 이유를 살인사건에서 찾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누구요? 왜 그 참선곡 받은 그 누구죠? 그 변소로가 어느 논문에서 그걸 썼어요.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결정적인 이유는 이 영주 3위 사건, 살인사건이다 해서 나도 그래? 내가 그냥 대충 했는데 맞네? 이렇게 했더니 뭘 다 땡이지. 그게 아니고 이 전봉준 때문에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그 망공한테 말하기는 이제 망공 보고 자네 내가 가니까 그 전법계 써주고 전법계 써주고 전법계 없나? 써주고 전법계 써주고 이제 불망신지하라. 부처님의 마음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저 영주예요, 영주예요. 영주 주 예예 잘못 썼네. 아씨 잘 지적했어잉. 영주 3이야. 영주 3이 살인사건 영주 3이야. 별일도